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찾아오는 깊은 잠 속에서 저는 간혹 젊은 시절의 저를 만났습니다. 그때의 저는 지금보다 훨씬 뜨겁고 두려움이 없었지요. 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속에 갇힌 20대의 저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왼손 약지에는 30년이 넘은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저는 가끔, 아주 가끔 다른 반지를 상상하곤 했습니다. 갑자기 알람 소리가 아닌 휴대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액정을 확인하자 발신자는 선영이었습니다. 저의 첫째 딸.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어차피 선영은 제가 이럴 줄 알았다는 듯 몇 분 뒤에 집으로 쳐들어올 터였습니다. 저는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이 보관되어 있던 낡은 만년필 하나를 꺼냈습니다. 잉크가 말라붙어 더 이상 글씨를 쓸 수 없는, 하지만 제 손때가 묻어 반질거리는 만년필. 저는 그 만년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펜을 볼 때마다 저는 늘 아련한 과거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선영은 이 시간에 아마 고급스러운 자기 주방에서 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겠지요. 저는 선영이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저를 찾고 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그랬듯이. 그리고 선영은 분명 식탁에 놓인 그 오래된 빛바랜 사진을 노려보고 있었을 터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저의 모습이 그 남자와 함께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눈빛에서 의심과 집착이 교차할 것임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에 제가 활짝 웃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선영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선영의 얼굴에 걱정보다는 비난과 추궁의 빛이 역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또 내 전화 무시했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은 무슨, 네 걱정이나 해. 선영은 제가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 펜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저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또 뭐야? 달아빠진 펜은 왜 그렇게 꼭 쥐고 있어? 혹시 또 그 남자 때문이야? 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딸 앞에서 저는 저의 비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만년필은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어둡고 좁은 여관방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괜히.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태수는 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어둠 속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얼마나 위태롭고 금기된 사랑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예감했습니다. 여관방을 나서는 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깊은 고민과 망설임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 태수가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널 절대 포기 못해. 나도. 태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만년필 하나를 꺼내 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우리 사랑을 기록해줘. 언젠가 우리가 다시 함께할 날, 그때까지. 저는 만년필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펜은 우리 사랑의 증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잉크가 없어도 괜찮아. 내 심장이 우리 사랑을 기억할 거야.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 안 해. 저는 만년필을 꼭 쥐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태수는 그런 저의 뒷모습을 한없이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터였습니다. 낡은 만년필이 햇빛에 반사되어 잠시 빛났습니다. 그 빛은 저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시점입니다. 저는 여전히 만년필을 든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선영은 저의 표정을 살피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영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자꾸 딴소리야? 그 만년필, 어디서 난 거야? 내가 어릴 때 본 적 없는 건데. 그리고 그 남자, 아빠 친구 맞아? 내가 이상한 소리 들은 적도 있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만년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그런 저의 침묵에 더욱 불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발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혹시 박준영이랑 관련된 거야? 걔가 그 사업에 그렇게 목숨 거는 것도. 선영의 말에 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컵에 따르려다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컵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고 우유가 바닥에 흥건히 쏟아졌습니다. 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아마 제가 당황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선영은 아마 지금쯤 자신의 서재에서 뭔가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저의 오래된 흔적들, 분명 책장 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하고 먼지를 털어냈을 터였습니다. 저는 그 상자 안에 빛바랜 편지 뭉치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저와 태수, 그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흐릿하게 보이지만 저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의 아들이자 선영의 동생인 준영이었습니다. 선영은 아마 편지 한 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편지에는 태수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가 쓰여 있었겠지요. 저는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에게 당신과 아이를 두고 떠나는 내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줘. 선영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충격과 함께 새로운 진실을 향한 강렬한 의심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선영의 의심은 이제 그 편지를 통해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아마 선영의 흔들리는 눈빛과 편지 속 아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비추겠지요. 저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저의 집 거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의 옆에는 쏟아진 우유 자국을 채 닦지 못한 바닥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의 얼굴에는 후회와 슬픔, 그리고 무언가를 굳게 지키려는 의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태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침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저는 만년필이 들어있는 서랍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의 침묵은 과거의 비밀을 더욱 깊은 그림자 속으로 몰아넣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곧 깨질 것이라는 것을. 선영은 낡은 상자에서 꺼낸 편지 뭉치와 사진을 들고 저를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쏟아진 우유를 닦는 척하며 애써 그녀의 질문을 회피했지만 선영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제게서 진실을 듣기 위해 단단히 결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이 편지는 뭐고? 이 사진 속 아이는 누구야? 아빠가 찍어준 사진도 아니고 아빠는 분명 여기에 없잖아. 저 아저씨는 태수 아저씨가 맞는데 왜 저 만년필 아저씨가 내 동생이랑 같이 있는 사진이 있는 거냐고. 선영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저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저에 대한 불신과 과거의 파편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이미 제 심장은 폭풍우 속의 작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완벽하게 묻힌 비밀은 사실 선영의 눈앞에 명백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저를 자취방으로 불렀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낡은 책상과 침대가 전부였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그 공간은 저에게 세상 전부였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그의 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늘 저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금기된 사랑의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이 금기된 관계의 아름다움과 비극성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단순한 사랑은 사실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소용돌이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태수는 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영수가, 내가 너와 아이를 책임질게.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는 저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희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불행은 사실 저에게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만년필처럼 우리 사랑도 닳고 달아도 변치 않을 거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아이를 잘 지켜줘. 약속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에게 만년필은 단순한 펜이 아니라 저와의 영원한 약속이었습니다. 태수는 저를 떠나보내고 저는 그의 자취방을 나와 세상 속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선영은 굳게 닫힌 저의 입술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와 사진을 바닥에 던지고 절규했습니다. 엄마, 왜 말을 안 해줘? 이 모든 게 준영이 때문이잖아. 박준영이 그 태수 아저씨의 아들이냐고 말해줘. 저는 선영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술은 마치 자물쇠로 잠긴 듯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침묵이 딸을 지키는 방법은 사실 그녀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과거의 약속과 현재의 복잡한 상황이 저를 오가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저의 집을 뛰쳐나가 자신의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분노와 혼란 속에서 그녀는 다시 상자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첩 안에는 저의 필체로 쓰인 듯한 일기 내용이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12일, 태수 씨가 떠났다.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나 두렵지만 태수 씨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아이는 우리의 희망이다. 1996년 3월 15일, 준영이가 태어났다. 태수 씨를 꼭 닮은 준영이를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이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지 말아야 할 아이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지킬 것이다. 2010년 7월 20일, 준영이가 태수 씨의 사업을 돕겠다고 한다. 나는 불안하다. 준영이가 태수 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봐, 아니, 태수 씨의 그림자 때문에 내가 불안한 것일지도 모른다. 선영은 수첩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완벽하게 감춰진 비밀은 사실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가 왜 침묵했는지, 그리고 준영이 태수와 어떤 관계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새로운 진실을 향한 복잡한 감정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두워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선영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침묵을 깰 차례였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이야기해 줄게. 모든 것을. 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침묵을 깨고 진실을 말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제 삶의 가장 큰 짐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낡은 수첩을 들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저를 꿰뚫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곳도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처음에는 갈라졌지만 이내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침묵은 사실 저와 딸 사이에 거대한 장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네가 본 그 기록들은 모두 사실이다. 준영이는 태수 씨의 아들이다. 선영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수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제가 겪었던 혼란,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보았습니다. 저는 30년 전
제가 막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저에게 부족함 없는 생활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공허함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유롭고 열정적이며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완벽한 삶은 사실 저를 억압하는 틀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우리는 인적 드문 강변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 안에서 숨겨져 있던 저의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저를 향한 진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수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는 저에게 함께 도망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흔들렸지만 곧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이 있는 몸이었고 저의 부모님은 태수 씨와의 관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수 씨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단호함은 사실 저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태수 씨,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영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기는 어떡하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저는 애써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현실의 무게와 저의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 이별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훗날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실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준영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기쁨과 동시에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를 품에 안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짓말은 사실 저의 모든 것을 갉아먹는 독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태어났어요. 당신을 닮은 예쁜 아들이요. 남편은 기쁨에 겨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더욱 괴로웠습니다. 저는 준영이를 보며 태수 씨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준영이가 태수 씨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평생 비밀로 간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보호는 사실 준영이의 진정한 뿌리를 감추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선영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고 이내 오열로 변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아빠를, 그리고 나를. 선영의 오열은 저의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침묵이 딸을 지키는 최선이라는 것은 사실 저의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분노와 슬픔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선영은 오열하다 지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진실을 마주한 듯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엄마는 준영이를 더 아꼈던 거야.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선영의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랑은 사실 저의 또 다른 상처를 낳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영이를 향한 저의 특별한 사랑이 선영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의 과거의 비밀은 현재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밤새도록 울다 지쳐 잠들었고 저는 날이 밝도록 잠 못 이루고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짊어졌던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듯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비밀은 사실 저를 옥죄는 사슬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영의 분노와 아픔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길은 험난하겠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저는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낡은 상자에서 태수 씨가 남긴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만년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만년필은 저의 과거를 상징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슬픔은 사실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영이 저의 고백 이후 며칠 동안 방황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고 저는 그녀에게 어떤 위로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고백은 사실 그녀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선영의 아파트 앞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도 받지 않았고 저는 그녀의 안위가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카페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아무 목적 없이 거리를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준영이 이 모든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좋은 타이밍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다. 준영은 저를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선영이 겪고 있는 혼란에 대해 설명했고 조심스럽게 태수 씨와의 관계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내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라고? 준영의 눈빛은 저를 향한 불신과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소리쳤고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랜 세월 동안 거짓말을 해왔으니까요. 저는 준영의 삶 또한 저의 비밀 때문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선영은 자신과 준영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매라는 사실을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저는 선영이 침실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거나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옛 가족 사진들을 뒤적이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선영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가족은 사실 그녀에게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저는 준영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기 1년 전 우연히 태수 씨와 재회했습니다. 저는 그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한 모든 거짓말을 고백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영이가 상처받을까 두려웠고 저는 다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침묵은 사실 더 큰 고통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저를 향한 애틋함을 기대했지만 그는 저를 평범한 고객으로 대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잊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알 수 없는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그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그와의 재회가 저의 과거를 다시 들춰낼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분노와 혼란 대신 알 수 없는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해결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녀의 방황은 사실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풀어나갈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태수 아저씨, 그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결심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비밀은 이제 선영의 손에 넘어갔고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용기에 놀랐고 동시에 그녀를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선영이 태수 씨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이후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선영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는 준영의 회사 건물 앞에서 선영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영이 과거 자료를 찾던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태수 씨를 상대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상황은 사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영의 결심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과거는 현재의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저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태수 씨에게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작은 다툼은 사실 거대한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영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선영이 밤늦게까지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와 만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료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호사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녀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태수 씨는 선영의 소송 소식에 격렬하게 분노했습니다. 그의 비서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고 저는 태수 씨의 분노가 담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태수 씨는 저와 준영이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영수가, 이게 무슨 짓이야? 30년 동안 조용히 잘 지내다가 갑자기 왜?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내 딸을 시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걸어? 저는 태수 씨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의 딸을 내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의 딸 선영은 그의 친딸이 아니었지만 그는 마치 친딸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는 30년 전이 그 태수 씨였지만 그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이자 자신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느껴졌습니다. 준영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깊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가 태수 씨를 자신의 아버지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자신을 버린 사람으로 증오해야 할지 갈등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선영의 소송에 대해서도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영이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태수 씨가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된 자료들을 뒤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태수 씨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듯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누나 선영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태수 씨를 자신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과 한편으로는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한 분노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준영의 순수함은 사실 복잡한 감정의 덩어리였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준영이는 태수 씨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태수 씨는 더 이상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와 선영이 함께 앉아 결과를 확인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선영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승리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허탈감, 그리고 가족의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무게에 짓눌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승리는 사실 또 다른 상처를 낳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저와 선영, 준영을 고급 레스토랑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그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제안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급스러운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냉기가 흘렀습니다. 영수가, 선영 씨,
준영 씨, 친자 확인 결과는 인정하겠네. 하지만 내 사회적 위치와 명예를 고려해서 합의를 제안하겠네. 준영이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이 모든 사실은 영원히 비밀로 묻어두세. 태수 씨의 제안은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준영이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의 제안에는 준영이를 향한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명예와 이미지를 지키려는 계산적인 마음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여전히 30년 전이 그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정의는 사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태수 씨의 제안을 들은 준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를 돈으로 사려는 겁니까? 30년 동안 존재하지도 않는 아들 취급하다가 이제 와서 돈으로 입을 막으려고요? 준영의 목소리는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수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선영은 준영의 옆에서 그를 지지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준영이 더 이상 태수 씨의 그림자 아래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준영의 순수함은 사실 강한 자존심과 정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태수 씨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선영과 함께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평화는 사실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합의하지 않을 거예요. 태수 아저씨의 모든 것을 밝힐 거예요. 그동안 저희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을요.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제 뿌리를 찾고 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되갚아 줄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의 결심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저의 과거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싸움의 한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길은 험난하겠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식들과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태수 씨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한 후 선영과 준영은 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냉철한 결의를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자식들의 순수함은 사실 강한 의지를 지닌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이 진실을 덮지 않을 거예요. 태수 아저씨가 저희에게 했던 모든 것을 되갚아 줄 거예요. 저희는 이제 시작할 거예요. 태수 건설의 모든 정보를 파악해야 해요. 그의 약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를 흔들 수 있을지, 누나와 제가 가진 능력을 모두 동원할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의 단호한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저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수 씨의 과거와 사업 초기 약점, 그리고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저의 과거는 사실 자식들의 싸움에 필요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선영과 준영은 태수 씨의 합의 제안과 저의 과거 이야기를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렇게 영리하고 치밀하게 움직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저 어린 자식들은 사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여론을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는 태수 씨가 30년 전 버렸던 아들 준영과 그 사실을 숨기려 했던 파렴치한 사업가라는 내용의 글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과거 태수 씨가 운영하던 건설사의 내부 비리 의혹까지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준영이 밤낮 없이 태수 건설의 내부 고발자들과 접촉하고 그들의 제보를 분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탁월한 정보 분석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수 건설 회장, 숨겨진 30년 전 아들 존재 논란, 명예 회복인가, 이미지 관리인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수 씨의 주가는 흔들렸고 저는 그가 당황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여론은 사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태수 씨는 선영과 준영의 공격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선영과 준영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의 명예는 사실 취약한 유리성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모함하려는 불순한 의도이며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저는 태수 씨가 자식들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얼마나 비겁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자식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돕기 위해 저의 숨겨진 과거를 다시 들춰냈습니다. 저는 다락방에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태수 씨와의 연애 시절 주고받았던 편지, 그의 필체가 담긴 메모들, 그리고 준영이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오래된 추억들은 사실 태수 씨의 거짓말을 증명할 강력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선영과 준영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태수 씨가 과거에 얼마나 저에게 약속했고 준영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후에는 사실 자식들의 싸움에 힘을 보태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선영아, 준영아, 여기 이 편지들, 그리고 이 사진들을 잘 봐. 태수 씨는 준영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행복해했어. 그는 준영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었어. 선영은 그 자료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준영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태수 씨를 향한 복수심뿐만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슬픔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준영은 저의 정보와 선영이 찾아낸 태수 건설의 비리 자료들을 조합하여 태수 씨에게 치명적인 사업적 타격을 입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가 태수 건설의 주주총회에서 내부 비리를 폭로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작전을 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준영의 순수함은 사실 날카로운 사업 감각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주주총회 날, 저는 준영이 정면으로 태수 씨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태수 씨의 비리와 준영 자신을 버린 과거를 폭로하며 주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태수 씨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준영이 태수 씨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영은 준영의 사업적 공격과 동시에 감성적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저는 그녀가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어머니와 준영이 겪었던 아픔을 차분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태수 씨의 돈에 위한 합의 제안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설명하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선영의 감성은 사실 강력한 대중적 호소력을 지닌 무기였습니다. 저희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잃어버린 가족의 존엄과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이 사회에 잊혀진 약속과 책임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선영은 또한 태수 씨가 과거에 벌였던 준영과 같은 처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주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수 씨의 이름은 이제 비겁한 아버지의 대명사가 되었고 선영은 대중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복수는 사실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법정에 섰습니다. 태수 씨를 상대로 하는 준영의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의 최종 결론 날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제 앞에는 태수 씨가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그의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3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태수 씨와의 만남, 준영의 출생, 그리고 그가 저에게 했던 약속과 배신, 그리고 저의 거짓말에 대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침묵은 사실 영원히 자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독이었습니다. 저는 태수 씨가 준영이를 낳고 떠났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준영이를 홀로 키우며 태수 씨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언젠가 준영이를 책임질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비겁한 엄마였습니다. 저의 고백은 법정안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복수는 사실 잃어버렸던 저의 존엄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저의 증언 이후 법정은 잠시 소란스러웠습니다. 이어진 판결에서 재판부는 준영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준영이 법적으로 태수 씨의 아들임을 인정받고 정당한 양육비와 유산 상속권을 가지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재판은 단순한 법적 공방이었지만 사실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판사님의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태수 씨는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있는 듯했습니다. 선영은 제 손을 꼭 잡았고 준영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승리의 기쁨과 함께 오랫동안 짓눌렸던 슬픔이 함께 해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정 판결과 언론의 집중 보도로 태수 씨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한때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 회장이었던 그가 대중의 지탄을 받고 투자자들에게 외면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태수 씨의 굳건한 제국은 사실 모래 위에 지어진 성과 같았습니다. 태수건설은 주식 폭락과 대규모 프로젝트 취소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저는 그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자신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을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저는 그의 몰락이 저와 제 자식들에게 가했던 고통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때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준영은 태수 씨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으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선영이 계획했던 대로 과거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더 이상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자신의 상처를 타인을 돕는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준영의 복수는 사실 성장이었습니다. 그는 태수 씨의 사업체를 인수하지 않고 새로운 IT 벤처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재단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선영은 사회복지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며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재능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더 이상 태수 씨를 향한 복수심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선영의 분노는 사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단 행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모든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비밀의 무게에서 마침내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속박은 사실 저의 마음이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선영과 준영을 마주 앉혀놓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품에서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영아, 준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너희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어. 아니에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엄마는 저희를 낳아주고 키워준 저희의 전부예요.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는 두 아이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해변으로 가서 모든 과거의 흔적들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비극은 사실 새로운 시작의 서곡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저는 선영과 준영, 그리고 저의 셋이 함께 마당에 앉아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태수 씨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진정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유함은 사실 마음의 가난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제 자식들과 함께 저는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미래의 희망이 될 테니까요. 저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엄마와 준영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온 평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가족은 찢어진 사진 조각들이었지만 사실 서로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퍼즐과 같았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준영이는 분노 대신 책임감을, 저는 복수심 대신 용서를 택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보듬으며 단단한 연대를 형성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태수건설의 몰락은 제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태수씨가 저지른 부당한 거래들을 파헤치며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줄줄이 승소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법은 차가운 정의의 칼날이었지만 사실 약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대한은행은 태수건설의 불법 대출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저는 제 전문성을 인정받아 은행 고문 변호사로 영입되었습니다. 저의 첫 임무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부당한 거래를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준영이 세운 사회복지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가 아이들을 위한 IT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들이 새로운 기술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준영의 과거는 어두운 터널이었지만 사실 미래를 밝히는 등대였습니다. 그의 IT 벤처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기술과 따뜻한 마음을 결합하여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음을 확신했습니다. 엄마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을 돕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삶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찾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죄책감 대신 잔잔한 미소와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되감아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어린 시절 제게 들려주었던 자장가를 기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엄마의 목소리는 제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가, 걱정 마. 엄마가 항상 옆에 있을 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엄마는 널 지켜줄 거야. 그때 저는 그 자장가가 단순히 아이를 재우는 노래가 아니라 엄마의 삶을 관통하는 굳건한 약속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아픔이 우리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드는 걸음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결말은 안식이었지만 사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륙이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너희가 자랑스럽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공유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이름은 선영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상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라는 것을. 복수는 허무한 공허함만을 남기지만 용서는 진정한 자유와 힘을 선사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을 넘어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서사를 되감았고 이제는 스스로의 손으로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지만 미래의 희망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이들의 이름으로. 저는 홀로 작은 방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낡은 나무 보석함이 들려 있고 조심스럽게 보석함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 아이들이 어릴 적 썼던 서툰 글씨의 편지, 그리고 준영이 어릴 때 엄마에게 선물했던 작고 구겨진 종이꽃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하나 물건들을 어루만지니 절로 잔잔한 미소가 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혼자말로 중얼거리고 있네요. 내가 뭘 잘했다고, 저렇게 멋진 자식들이 내 자식이라니,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줄 줄이야. 내 손때 묻은 보석들이지.
전 보석함 속의 물건들을 다시 정리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은 채 자랑스럽고 뿌듯한 눈빛으로 벽에 걸린 선영과 준영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봅니다.